비용을 산정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목록, 문자, 카톡, 뭐 사진첩도 있을 거고 그럼 그렇게 막 있으면은 각 어플마다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요.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앱별로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만약에 4개, 5개까지도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넘어가고요. 그냥 한두 개라고 하면 그냥 몇십만 원 선을 보시면 돼요. 핸드폰에서 포렌식으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충분히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네, 이미 승소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상대 측에서 만약에 이거 조작된 거야 라고 하면 조작이 안 됐다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복구만 해서 가져가는 복구 결과를 법원에 제출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반박을 하게 되면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엑셀 파일이라든지 그냥 하나의 캡처 사진 이런 것들을 위변조가 안 됐다고 증명한다는 거는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복구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요. 거기에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위변조가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무결성을 확보하는 기법을 이용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나열을 시켜서 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증거감정서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상대방 층에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감정서를 제공을 하죠. 아, 지금 감정서까지도 발급할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못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감정서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검색한다든지 카카오톡 복구 이런 걸 검색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나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곳 중에 B2C를 하는 곳은 그러니까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저희가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큰 기업 같은 경우 일반 고객을 상대하진 않죠. 다 B2B만 상대할 뿐이고 거의 뭐 기업이나 기관을 많이 상대하지 일반 고객을 상대하진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반 고객이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가서 제대로 된 포렌식 증거 분석을 받고 싶고 법원에서 찢어지지 않을 정확한 보고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홍보 같은데 저희한테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있는 업체들도 결국엔 저희 프로그램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는 직접 툴도 개발을 하는 회사인 거예요? 네, 저희는 솔루션 개발 회사예요. 아, 솔루션 개발 회사? 네. PC 복구는 툴도 많고 하다못해 무료 툴도 많아요. 근데 모바일 쪽은 얘기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태생 때 몇 군데 업체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결국에 지금 이 업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B2C를 상대하는 업체 중에서 개발 쪽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새로운 폰을 구매를 할 때 쓰던 폰을 반납하면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따로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새로운 폰을 갈아타는 사람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핸드폰을 초기화 시켜놓고 딴 데 팔았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없어졌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장담 못하는 거네요. 네네. 진짜? 음지에 있는 저보다 더 훌륭한 기술자들이 만약에 이거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복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야한 사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되죠. 연락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얘네들도 사실은 돈이에요. DB를 팔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오거나 폰을 팔았는데 내가 내 몸을 찍어서 있는 사진과 연락처가 동시에 복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협박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한 사례가 한 3년 전쯤에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팔았는데 내가 옛날에 찍었던 거 기억하니까 그 사진이 문자로 날라와요. 연락처를 쫙 캡처해서 보내줘요. 돈 내놔라 이거죠. 뭐 가족, 아버지, 어머니 뭐 그럼요. 거래처에 사장까지도 연락처가 다 있는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래요. 뭐 내 정보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보안이 원체 좋아져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왔죠. 초기화를 했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최신폰을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유출 문제,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유출 문제는 아직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 중고폰을 팔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네요, 정말. 맞아요. 최신 폰일수록 초기화를 좀 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는 기술자들이 최신 폰을 만났을 때는 또 제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또 뭐가 살아날지 알 수 없거든요.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안 찍고 안 남기는 게 그게 가장 최고죠. 가장 최고죠. 그게 최고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는 이제 기술자 마인드로서 생각했던 것들이죠. 더 뭐가 있을 텐데 왜 못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입증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의 기술과 저희 일이 단순하게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억울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혹은 간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랑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에는 로펌에서도 포렌식이라는 거에 예전보다는 최근 들어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법률 상담만 했었겠죠. 그리고 증거는 고객이 알아서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좀 더 로펌 시장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어떤 기술과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승패를 결정짓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있어도 좀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담을 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앱리퍼라는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예요? 분석까지는 무료고요. 복구된 결과를 쭉 본 다음에 그걸 필요로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비용이 발생이 되긴 해요. 그런 앱리퍼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소송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뭐 형사, 민사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송사에 휘말렸을 때는 개인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앱리퍼라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런칭했을 때도 누가 쓸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또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야 이걸 내가 작정하고 이용하려니까 안 주고 있어요 또. 네, 맞아요. 근데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들은 당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인 거죠. 그쵸. 네, 잘 모르고 오히려 떳떳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죠. 그런데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다들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많이 오세요. 저희가 하는 일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복구도 마찬가지. 내가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남의 거를 끄집어내는 나쁜 면도 있는 거고 삭제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지우고 싶은 니즈를 충족해주는 면도 있지만 증거 인멸이라는 또 나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좀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초기화를 했는데 나중에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다시 그게 필요해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복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또 저희 기술이 또 필요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입장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독립해서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7년 됐어요. 엄청 오래되셨네요? 앞으로 또 꿈이 있으시나요? 일단 제일 큰 꿈은 일단 대표이사로서 저희 회사의 성장인데 과정에서는 저는 해외 쪽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이런 기술들이 좀 발달돼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면은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느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과 이 서비스와 이 사업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나라의 사업도 좀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참 뭐 중고등학생들, 컴퓨터 관심 많은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어요? 컴퓨터 공부하는데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지금 컴퓨터 공부한 지 거의 한 17년, 18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 신분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중간중간에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컴퓨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딴 길 가시고요.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즐기면서 컴퓨터는 공부가 아니에요. 컴퓨터는 놀이예요. 저는 놀이처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게임하듯이 놀듯이 호기심을 발견하면서 얻는 쾌감과 성취감 이런 것들도 맛보시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시면 언젠가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놀이로 접근하는 사람들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뭐 포렌식이나 이런 쪽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라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조언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내가 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찾아오셔서 저희랑 같이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신다면 지금 힘든 일이 조금 더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렌식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인지시스템의 나기현 대표님 모시고 포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라리스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먹이 오셔가지고. 재밌네. 오늘 진짜 신기한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